늦여름 열대야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밤이었다. 강남대로 위 고층 빌딩 전광판이 느릿한 광고를 넘기고 한강 바람이 출렁이는 그 시각, 남들은 모두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무렵 이명웅의 집 초인종이 기습처럼 울렸다. 피곤에 절어 땀범벅이 된 셔츠 차림으로 레코딩 피드백을 듣던 그는 통금 시간에 누가 찾아오나 싶어 인터폰 화면을 눌렀다가 순식간에 동공이 커졌다. 화면 속 남자는 바로 이찬원. 그런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위로 선명한 멍이 번져 있었다. 마치 방금 전 격투기 링에서 내려온 선수처럼 볼이 퉁퉁 부어오르고 입술 끝엔 피멍울까지 맺혀 있었다. 이명웅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꿈쩍도 못하고 굳어있던 이찬원이 겨우 숨을 내쉬며 물 한 잔만 하고 속삭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댄 이찬원은 맥없이 웃으며 별일 아니야. 그냥 길에서 사람 하나 구하다가 그만? 이라고 말했지만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이명웅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결국 이찬원이 토해낸 이야기는 이랬다. 녹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료를 사려는데 낯선 두 남자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따라다니며 은근히 포위하듯 움직이고 있더란 것이다. 소녀가 편의점을 나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두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앞뒤를 맞고 들어갔고 순간적인 직감이 이찬원의 발목을 붙잡았다. 뒤따라 들어간 골목에서 그는 소녀의 팔을 움켜쥐려는 남자들을 밀쳐냈고 몸싸움 끝에 뺨을 세게 맞았다. 그러나 마침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와 납치범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찬원은 현행범 체포 과정까지 증언을 돕느라 경찰서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이명웅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명웅은 형, 찬원이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이찬원은 그 순간 눈앞에 보인 건 그 소녀 하나뿐이었어. 인기, 이미지, 다음 스케줄 같은 건 생각나지도 않았어 라고 조용히 답했다. 그의 음성은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다. 두 사람은 응급약통을 뒤져 소독약과 거즈로 상처를 정리하고 얼음팩을 준비해 멍든 뺨에 댔다. 냉기가 살갗을 스칠 때마다 이찬원은 찡그렸지만 그 표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번져나오는 단호함이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잠시 뒤, 이명웅은 부엌에서 뜨거운 대추차 두 잔을 들고 나왔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거실 탁자 위 스탠드 조명만이 미약한 불빛을 흘리며 두 남자의 그림자를 비췄다. 차를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이찬원은 체온이 돌아오는지 어깨를 조금 풀며 참, 너네 집 번호가 7층 707호지? 초인종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 라며 멋쩍게 웃었다. 이명웅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형, 그 소녀 부모님은 알고 계셔? 오라고 물었다. 이찬원은 경찰이 연락했다고 하더라. 그 부모님이 곧 감사 인사를 하러 오겠대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희 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빛나는 화면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레 음악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이찬원은 내년 정규 앨범은 그동안 받은 팬들의 편지를 멜로디로 옮겨보려 해. 사랑 노래도, 위로 노래도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고 싶어. 직접 가사 써서 보내준 사연이 있는데 데모를 들어봐 줄래? 라며 이어폰을 꺼냈다. 이명웅은 형, 지금은 음악보다 잠이 먼저야 라며 웃었지만 곧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고 미리 녹음된 데모 트랙을 들었다. 피아노 전주 위로 흐르는 세션 보컬 멜로디 라인은 이전 이찬원 곡과 달리 블루스 코드 진행이 섞여 있었고 리듬 섹션에는 가스펠풍 코러스가 들어가 있었다. 이명웅은 눈을 반짝이며 이거 미국 소울 뮤지션이랑 작업한 거야? 완전 내추럴 블루스인데 라고 감탄했다. 이찬원은 프로듀서랑 최대한 낯선 화성 진행을 써봤어.
팬들이 원하는 새로움이라는 표현이 뭔지 곰곰이 고민했거든 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명웅은 형, 그럼 우리 듀엣 트랙도 깔맞춤해보자. 이번엔 트로트 베이스 말고 레게톤 리듬이나 우쿨렐레 세션을 써서 완전 새 콘셉트로라고 제안했다. 이찬원은 레게톤. 내가 그루브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웃었지만 이명웅은 형이야말로 레트로, 창법 플러스 모던 그루브의 상징 아니야 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두 사람은 새벽 3시까지도 이동형 음향 인터페이스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브라우저로 리듬 샘플을 검색했다. 이찬원이 헤이 하며 애드리브를 흥얼대고 이명웅이 그 위에 즉흥 화음을 얹자 도란도란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느새 동이 틀 기미가 보이자 이명웅은 디제 진짜 자자. 형은 눈도 못 뜨겠어 라며 거실 소파 앞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부은 뺨 위 늦게나마 꽤 효과를 본 얼음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웅아, 너 아니었으면 나 오늘 새벽 어떻게 보냈을까? 라고 말하자 이명웅은 형, 내가 있지. 가족은 이런 날 보라고 있는 거야 라며 어깨를 두드렸다. 날이 밝은 뒤 사건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었다. 국민 가수, 납치범 막다 부상, 이찬원 의인 인증 같은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고 SNS에는 샵사인 1에서 찬원이다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달렸다. 팬들은 이찬원 이름으로 여성 아동범죄 피해자 지원 모금을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수천만 원이 모였다. 한편 소속사는 오후에 공식 입장문을 내 아티스트는 큰 부상이 없으며 활동 일정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문가 검진 결과 얼굴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으나 수면과 영양 관리를 위해 최대한 안정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안내했다. 경찰은 용의자 둘을 현장 체포했다고 밝히며 정식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 했다. 방송국들은 저녁 뉴스에서 이찬원이 얼굴에 멍을 달고 파출소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 속 그는 피격 직후에도 소녀에게 괜찮니? 라고 먼저 물었고 경찰관이 선생님,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라 권유하자 아이 부모님 연락했나요? 보호자 오실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이 방송되자 여론은 진짜 영웅은 노래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며 또 한 번 들끓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밤 장문의 카톡을 남긴 소녀의 부모가 이찬원 팬카페에 공개 편지를 올렸다. 우리 아이는 가수가 아니라 천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라는 첫 문장은 하루 만에 좋아요 10만 건을 기록했고 힘있는 사람이 나서 준 덕분에 아이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수많은 팬이 눈물을 쏟았다. 댓글들은 샵사인 찬원 보호 프로젝트, 샵사인 소녀후원 챌린지 같은 새 캠페인을 파생시켰다. 이찬원은 차기 앨범에 그날의 경험을 녹여낼 생각이라 했다. 노래 제목은 아직 비밀이지만 존 레논이 김혜진으로 던졌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한국어로 던지고 싶어요. 연약한 누구라도 도움을 외칠 수 있고 그 외침에 처음 손 내미는 사람이 되자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이명웅은 두 사람 듀엣곡은 팬들이 상상도 못한 사운드를 들려주겠다며 뒷피든 싱글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선율로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다. 바로 찬영 파수꾼. 팬덤이 붙인 이 애칭은 금악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는 듀오라는 뜻을 품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고 동시에 대중을 보호막처럼 감싸는 존재가 되겠다는 묵시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방패 속에서 울려 퍼질 다음 노래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무더운 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찬원은 인터뷰 끝자락에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영웅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라는 두 글자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내 얼굴에 남은 멍은 금방 가라앉겠지만 사람을 구한 기억은 평생 음악처럼 남죠. 그 말을 들은 이명웅은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는 흉내를 냈다.
우리 노래가 누군가에겐 또 다른 멍을 약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두 남자의 열기는 새벽 어둠보다 더 짙었다. 곧 다가올 새 앨범, 마주 잡은 협업, 그리고 끈끈해진 의리. 이제 음악은 그저 음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되려 하고 있었다. 사건이 남긴 멍 자국은 흉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크고 따뜻한 국면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찬원과 이명웅,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선한 영향력은 점점 멀리 증폭될 것이다. 그 다음 장면을 쓰는 건 다시 우리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이다.